자, 이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Do I gotta knock your teeth down your throat? 이런 말 들어봤어요? 이런 말 들어보면 안 되죠. 저는 이 영화에서 이 말을 듣는데 너무 끔찍하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이렇게 강냉이를 털어버린다, 목수수를 털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근데 네 강냉이를 털어서 네 목구멍으로 쳐넣어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창의적인 욕을 만들어내는지. Knock your teeth down your throat. 그래서 외워뒀어요. 저도 이제 참을고 가다 한번 써먹으려고요. 목구멍이 두 개거든요. throat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빨이 어디로 들어가느냐가 문제가 돼요. 다행히 이빨이 스토막으로 들어가면 괜찮은데 저 사람은 잘못해서 에어웨이로 들어가면 이제 살인죄를 지게 됩니다. 목구멍이 두 개인데 knock your teeth down your throat 하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일단 throat로는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 앞에 있는 길로도 들어갈 수 있고 뒤에 있는 길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길은 기도예요. 트라키아라고 해요. 여기는 없네요. 뒤에 있는 길은 식도라고 해요. 그래서 기가 다니는 길, 음식이 다니는 길이란 뜻이에요. 에소파구스라고 하죠. 식도는. 그리고 이 기도와 식도 바로 위에 있는 부분을 라링스, 파링스라고 그래요. 오늘 얘기할 주제는 요거예요. 라링스와 파링스. 라링스는 공기길의 입구예요. 여기 조그만 거 하나 보이죠? 여기가 보컬 코드예요. 그러니까 여기 하모니카의 리드 같은 게 달렸어요. 그래서 요게 따르륵 떨려서 저도 지금 소리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요거 윗부분이 라링스예요. 요 밑으로 트라케예요. 여기는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여기가 라링스, 여기가 파링스 이만큼이 다. 여기가 라링스, 파링스. 왜냐하면 이 보컬 코드 밑으로는 뭐라고 부르냐면 이따가 나올 텐데요. lower respiratory가 돼요. 그러니까 하기도가 돼요. 우리가 감기라고 그러는 건 다 윗부분이거든요. 그게 보컬 코드를 기준으로 나눠요. 그 다음에 혀가 있죠. 저어가 있죠. 립이 있죠. 여기 연구개로 번역하는 palate. 구개라 그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코니까 nasal, rhino. nasal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cavity는 공간이죠. 흉곽은 thoracic, 골반강은 pelvic, 복강은 abdominal cavity. 공간은 빈 공간은 다 cavity라 그래요. 여기는 입안이니까 oral cavity. 자, 그럼 대체로 구조가 이해가시나요? windpipe, trachea, 그리고 esophagus, larynx, pharynx. 기도의 입구를 larynx, 식도의 입구를 pharynx. 이것도 헷갈려요. pharynx, larynx. 제가 외우는 방법은 이렇게 외웁니다. 여기가 노래를 하는 데잖아요. 보컬 코드잖아요. 랄랄랄랄라 하고 노래를 하는 데가 larynx예요. 창피해서 말을 안 하려고 그랬어요. 랄랄랄랄라 하고 노래를 하는 데가 larynx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렇게 구강과 있고 비강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강과 비강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펀치를 팍 해가지고 강냉이가 딱 떨어지면 이렇게 넘어가다가 일로 넘어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일로 넘어가면 똥으로 나오겠지만 일로 넘어가도 의식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게 딱 부러지면서 의식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일로 넘어가는 거를 차단을 못해요. 의식이 있을 때 웬만하면 일로 못 넘어가요. 왜 못 넘어가는지 아세요? 바로 얘 때문에 못 넘어가요. 라링스와 파링스를 가로지르는 문지기가 하는 역할을 하는데요. 에피글로티스라고 그래요. 글로트는 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가적인 혀다라고 불러요. 에피글로티스. 그래서 에피네프린, 에필로그, 에피가스트릭 다 덧붙여서 남기는 기록. 신장에 덧붙어 있는 거. 가스트릭, 위장의 윗부분. 이런 것들을 다 에피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 거예요. 왜 혀라고 부르냐 하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혀예요. 요게. 혀는 평소에는 이렇게 동그랗게 말려 있다가 쭉 나오는 거예요. 요 혀에 이렇게 붙어 있어요. 이게 에피글로티스예요. 여기는 이제 보컬 코드고요. 요 밑으로 넘어가면 공기길이고 요로 내려가면 음식길이에요. 그럼 우리가 숨을 쉬거나 노래를 할 때는 이쪽으로 열려져 있어야죠. 이렇게. 근데 음식이 먹을 땐 여기가 닫아져야죠. 그래야지 음식이 이쪽으로 안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거를 조절하는 게 얘예요. 에피글로티스. 음식인지 공기인지를 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에피글로티스 같죠? 혀에 딱 붙어가지고. 그래서 이 반사가 잘못되면 이게 내려가다가 앞으로 딱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몸 중에 제일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에피글로티스인 것 같아요. 얘가 라링스와
파링스를 갈라주는 문지기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식이 없어지면 이 기능이 마비가 돼요. 그럼 마비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기에는 센소리가 잔뜩 있어요. 그게 리플렉스랑 연결이 돼요. 우리가 니저크를 하면 무릎에다 망치로 땅 때면 무릎이 팍 하고 올라가잖아. 그렇게 하듯이 여기에는 커프 리플렉스를 일으키는 센소리가 잔뜩 있어요. 그래서 여기 뭐라도 살짝 닿으면 미친 듯이 커핑을 하게 돼 있어요. 그게 여기가 딱 커플 리플렉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이빨이 이렇게 들어오다가도 딱 여기 근처만 하면 얘가 딱 닫아버리고 혹시라도 이 밑으로 내려가면 미친 듯이 커핑을 해서 내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선생님, 저 어저께 국을 먹다가 사례가 심하게 들렸는데 이게 폐렴이 된 것 같아요.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근데 그럴 확률은 0.00001%도 안 될 거예요. 의식이 있는 경우엔 웬만하면 내려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풍이 생기거나 그러면 이 조절 자체가 제대로 될 수가 없어요. 마비가 돼서. 그래서 중풍 환자들은 뭐가 생길까요? 사례가 걸리는 거예요. 사례는 이 에피글로티스가 판단을 잘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밥 먹으면서 얘기하고 막 그러다가 사례 들린지 않아요? 또 아니면 뜨거운 걸 먹으면서 공기랑 같이 식혀서 먹다가 급하게 삼켰을 때 얘는 그게 공기인지 음식인지 잘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사람처럼 말이죠. 그냥 앞으로든 뒤로 가면 되는데 에피글로티스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게 바로 사례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미친 듯이 기침을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쪽에 기침, 리플렉스, 센소리들이 잔뜩 있어서 그걸 내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여러분들 어머니, 아버지가 사례에 자주 걸린다. 그러면 몸이 안 좋은 거 아닌가 의심하셔야 돼요. 특히 중풍을 앓았던 적이 있으신데 사례에 최근에 자주 걸린다. 그러면 또 중풍이 심해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게 에피글로티스가 하는 일이고요. 여기 센소리가 잔뜩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술을 엄청 먹고 나서 아침에 막 바카스 같은 걸 토해본 적 있어요? 그러면 토하면서 여기 상처가 나요. 조금 상처가 나요. 그러면 그 상처가 이 센소리는 계속 있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이상하잖아요, 거기가. 근데 여기 되게 예민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계속 캑캑거리고 기침하고 그래요. 그게 GERD. GERD에 의한 기침이에요.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여기에 산이 넘어와서 상처를 조그맣게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너무나 예민한 데라서 계속 이 사람은 여기에 뭐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뱉으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재밌는 건 말이죠. 만성 기침의 세 번째로 많은 원인이 이거예요. GERD예요. 내가 기침을 오래 한다. 막 3개월 이상씩 오래 한다. 그러면 막 기관지염, 천식 이런 거 생각하시잖아요. 3등이 GERD예요. 되게 의외죠. 그래서 기침 오래 해서 병원 가면 이렇게 위산 과다에 쓰는 약을 써줄 때가 많아요. 한방에서는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매핵기라고 그래요. 매핵기. 매화씨, 매핵이 여기 걸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얘기예요. 뭐 사실 여러 가지로 매핵기가 생길 수는 있는데 이 GARD에 의한 위산, 역류로 요 근처에 상처가 나서 그거를 이물감으로 느끼는 경우를 말합니다. 매핵기. 이건 한방 용어예요. 매핵기. 1등은 뭘 것 같아요? 만성 기침 오래 하는 1등 원인. 포스트 네이절 드립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는 후비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코가 네이절 드립, 콧물이 뒤로 가는 거예요. posterior, anterior 배운 거죠. 그래서 콧물이 뒤로 넘어가서 여기를 자극해요. 또 기침 중추를. 그러면 또 이렇게 기침하는 거예요. 이게 제1원인. 그래서 기침을 오래 하면 콧물을 치료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두 번째가 에스마예요. 환자분들은 에스마가 제일 흔하다고 생각하고 이런 병은 잘 모르죠. 이렇게 위식도 역류에 의한 기침. 세 가지가 만성 기침의 가장 흔한 원인입니다. 모두 다 에피글로티스 근처에서 기침 중추가 자극을 받아서 기침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가 뭐예요? 여기가 라링스예요, 파링스예요? 요거 뭐죠? 요거? 예, 그렇습니다. 랄랄랄라 라링스예요. 여기는 파파파파 파링스예요. 라링스 파링스. 요걸 이제 나눠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기도로 갈지 식도로 갈지를 결정하는 게 에피글로티스예요. 파링스는 좀 더 위쪽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리면 제일 먼저 염증이 생기는 데가 코, 입 다음이 파링스예요. 이걸 전문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인두염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pharynx가 인두예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입구를 다 pharynx라 그래요. 여기 코 쪽에 가까우니까 nasopharynx. 그리고 여기 입이 쪽에 가까우니까 oral. 여기는 larynx에 가까우니까 laryngo. 그럼 여기 염증이 생기는 건 요거보다는 좀 확률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요건 좀 드물어요. 요거는 한국말로 뭐라 그러냐면 후두염이라 그래요. 아이를 한국에서 키워보신 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맨날 수학하면 인후두염이에요, 후두염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후두염이 생기면 여기 염증이 생기면 독특한 일이 하나 일어나요. 이런 소리 나면 막 엄마들 울라 그러거든요. 이게 여기에 염증이 생겼을 때 특징이에요. 왜 이런 소리가 날까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컬 코드에 염증이 생겨서 그래요. 보컬 코드에 염증이 생기니까 하모니카의 그 리드가 단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쉰 소리가 나고 목소리가 안 나오고 이렇게 기침을 하면 컹컹 개 짖는 소리가 납니다. 이게 또 신기한 게 응급실에 데려가려고 애를 데리고 나오면 기침이 안 해요. 왜냐하면 찬바람을 맞거나 습도가 높아지면 리드가 촉촉해지면서 편해지거든요. 라랭스는 보컬 코드 있는 데 있어요. 보이스 박스. 보컬 코드를 경계로 라랭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라랭스예요. 보컬 코드 근처까지가. 그리고 이 뒷부분이 파랭스고. 라랭스, 파랭스. 그리고 이걸 경계를 지어주는 게 에피글로티스. 밑에는 트라키아, 기도, 뒤에는 에스파구스. 그러면 이 두 길이 명확하게 이해가시죠? 이빨을 부러뜨려도 이쪽으로는 절대 안 내려가요. 뒤로 넘어갈 거예요. 우리가 감기라고 표현하는 거는 여기까지예요. 아까 봤던 보컬 코드까지. 여기까지 염증이 생긴 걸 다 감기라 그래요. 그럼 이걸 다 감기라고 하면 모두 다 감기냐? 스트랩 같은 건 감기라고 안 그래요. 이거는 Upper Respiratory Viral Infection을 감기라 그래요. URVI. 그러니까 upper. 위쪽이죠. 여기가 기준으로 upper예요. 보컬 코드를 중심으로. 요거 밑으로 lower respiratory예요. 그래서 upper respiratory tract viral infection이 감기의 common cold의 테크니컬한 이름이에요. 스트랩 같은 건 박테리아란 말이에요. Streptococcus, strep. 얘는 라이노바이러스 주로. 감기 바이러스는 너무 많으니까. 라이노바이러스 변종도 너무 많고. 그래서 이걸 upper respiratory tract viral infection, cold, 감기라고 합니다. 자, 밑에는 이제 lower respiratory tract이라고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도 얘가 lower respiratory tract으로 가서 폐를 망가뜨리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스 교환을 제대로 일으키지 못해서 생명이 위험하게 되고. 이 밑에는 뭐 기관지염, 뭐 세기관지염 이런 것들이 다 lower respiratory 인펙션이에요. 폐렴이라든지. 그럼 lower respiratory infection은 다 세균성 감염이냐? 그렇지 않아요. viral infection도 있고 bakterial infection도 있어요. 양쪽에 다. 감사합니다.